안녕하세요. 캔 통신호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하여 STM32와 인기 있는 오픈소스 툴인 캔에이블, 세비캔을 이용해 캔 통신 개발 환경 구축과 통신 프로그램 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스스로 STM32를 이용해 캔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세비캔으로 이 과정을 분석하고 STM32 MPU를 통해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캔통신은 처음 자동차가 개발되었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 라디오 등이 일대일 통신을 하였는데 점점 자동차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통신선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하나의 통신선으로 여러 장치들이 통신을 공유하기 위해 개발된 통신 방식입니다. 이 영상은 자동차 캔 데이터 분석, 오비트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 로봇이나 자동화 프로젝트에 캔을 도입하고 싶은 메이커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쉽게 캔 통신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캔 통신의 개념들과 프로그램 설치 등 기본적인 개념은 온라인상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략하고 우리는 실제 어떻게 캔 통신을 구현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는 성능이 좋고 자료가 풍부하며 샘플보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캔에이블은 피크캔 또는 고가의 캔 분석 도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서베이캔은 이러한 고가의 캔 분석 도구와 같이 사용되는 분석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무료 오픈 소프트웨어입니다. 캔 분석 프로그램인 세비캔을 사용하기 위하여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캔에이블 USB를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하신 캔에이블에 들어있는 펌웨어가 세비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가 아니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은 캔에이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저는 캔에이블 프로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아래를 사용하여 커넥트 앤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캔에이블을 부트 모드로 부팅하여야 하는데 부트 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은 캔에이블 프로의 경우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USB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누르고 연결을 하면 이렇게 STM32 부트로더 페어링 댐이 나오고 클릭하여 연결을 하시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펌웨어는 슬캔과 캔들라이트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슬캔을 사용하였습니다. 캔들라이트의 경우 세비캔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캔에이블에 있는 이 캔거루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캔들라이트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났으면 회로를 연결하면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샘플 프로그램 테스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거창한 회로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 ST링크와 STM32 보드를 펌웨어 다운로딩과 디버깅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을 하고 캔에이블과 STM32 보드는 캔 통신선만 연결하였습니다. 별선은 ST링크와 보드는 같은 자리에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까지 연결되었으면 깃허브에서 세비캔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도 되고 지금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컴파일된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후에 세비캔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캔에이블과 연결하기 위하여 오픈 커넥션 윈도우를 하시고 Add New Device 커넥션을 클릭하시면 슬캔 펌웨어를 다운받으셨기 때문에 슬캔을 선택하시고 포트는 제 컴퓨터에서는 컴3입니다. 시리얼 버스 스피드는 캠퍼스 스피드보다 높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 자동차가 50만 bps이기 때문에 시리얼 버스 스피드는 100만 bps로 잡아주겠습니다.
create new connection을 하시면 케네이블이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세비캔은 데이터를 송수신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비캔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오비트 포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캡처를 받고 캡처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여 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여 두면 샌드프레임 플레이백을 이용하여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다시 플레이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백을 하면 캐네이블을 통하여 캠퍼스로 데이터를 송출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의 캠퍼스를 통하여 자동차 문이 여닫히는 데이터를 검출하고 그것을 STM32 보드를 통하여 검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LED에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에 관련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캡처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가면 어느 것이 문에 관련된 데이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버라이트 모드를 클릭해 줍니다. 오버라이트 모드를 클릭해 주면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것을 계속 덮어 씌워 주기 때문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느 것이 문에 관련된 데이터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이렇게 숫자로 나열이 되면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약간의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캠퍼스는 데이터의 의미와 구조를 설명해 놓은 DBC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내와 외국 제조사들이 오픈 DBC라는 프로젝트 안에 일부 DBC 파일들을 공개해 놓았습니다. DBC 파일을 적용하는 방법은 GitHub에서 오픈 DBC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다운받은 후에 파일에 DBC 파일 매니저를 클릭하고 로드 하면 아까 오픈 DBC에서 DBC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국내의 현대자동차의 DBC 파일들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신 후에 인터프리트 프레임스를 체크를 한 후 expand all rows를 하면 데이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속도를 나타내는 것 같고 이것은 RPM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DBC 파일 매니저를 클릭하신 후에 OX18F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LTGC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섯 번째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임을 빗금으로 표시해주고 스케일은 10이며
최소값은 0에 최대값은 2550까지를 표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처한 데이터를 보면 0, 1, 2, 3, 4, 5 RPM이 5A 값인데 5A를 10진수로 표시해주면 구0이 됩니다. 거기에 스케일을 곱해주시면 900rpm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자, 010에 13725%라는 것이 있는데 PID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010의 PID 11H를 보시면 다섯 번째 거임을 알 수 있고 스케일이 0.392-157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 1, 2, 3, 4, 5, 2, 3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케일을 해주면 13.725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로우 뷰를 보시면 해당 아이디에 따라서 우리가 캡처한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가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STM32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PU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구매한 보드의 NPU는 STM32F103VT6 보드이기 때문에 STM32 F103 VT6 VT6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5 정도 하는 칩이네요. 자, 프로젝트 네임은 PST라고 해도 되고 같이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이 되면
시스템 코어에 어, 우선 그 캔 통신은 내부 PLL을 이용했을 때는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PLL을 활성화시켜주고, 또한 우리가 구매한 보드에는 외부 클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은 어, 시리얼 와이어로 선택해 주시면 ST-링크로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캔 통신을 하기 위하여 캔 통신을 활성화시켜 두고, 저희가 구매한 보드는 PB8과 PB9에 캔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캔 RX, 캔 TX를 해주시면 됩니다. 핀아웃을 다 설정하였으므로 이제 메인 클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PLL 클럭을 사용할 것이고, PLL을 자, 64MHz를 사용하는데 지금 주변 장치가 어, 빨갛게 에러가 났으니까 이것은 나누기 2에서 32MHz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어 클럭은 64MHz고 주변 장치 클럭은 32MHz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클럭을 설정하고 다시 핀아웃으로 가시면 캠퍼스의 통신 속도를 설정을 하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는 50만 bps를 사용합니다. 지금 안 맞으니까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이 설정 값은 지금 이 사이트에서 설정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쭉 있는데 ST 마이크로닉스 BX캔을 선택하시고 주변 장치 클럭을 32MHz를 사용하니까 32MHz로 설정하고 통신 속도는 500kbps로 설정하고 리퀘스트 테이블을 하면 비트레이트는 500, 프리스케일은 4, 넘버 오브 타임 콘타는 16, 세그먼트 1은 13, 세그먼트 2는 2이니까 프리스케일은 4로 놓고 세그먼트 1을 13으로 놓고 세그먼트 1을 2로 해주면 50만 bps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제너레이트 코드를 하면 기본적으로 GPI와 캔이 이닛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덜 설정해 준 것이 있는데 보통 TX는 인터럽트를 사용 안 하고 내가 원할 때 보내고
RX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캔 RX 인터럽트를 체크해 주어야 인터럽트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캔 RX 인터럽트 핸들러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이 끝나고 기본 소스가 생성되어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RX 인터럽트 쪽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고 디버거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제 실행을 시켜서 프로그램이 동작 상태에 있고 세비캔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면 펜통신은 외부 클럭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 클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클럭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조금 더 보니까 어, 필요한 코드가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캔 스타트를 해주고 RX 인터럽트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필터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캔 필터 컨피그라고 해주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리, 걸리네요. 음. 에러가 있어서 캔 설정을 하고 캔을 스타트 시켜주고 그 RX 인터럽트를 등록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필터 설정까지 해 주어야 RX 인터럽트가 동작을 하네요. 필터 설정에는 ID 리스트 모드와 ID 마스크 모드가 있는데 ID 리스트 모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이디만 통과시키고 ID 마스크 모드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ID 마스크 모드를 사용하였는데 마스크 비트를 전부 1로 설정함으로써 마치 ID 리스트 모드처럼 018 ID를 가진 것만 통과시키도록 설정한 상태입니다. STM32에서 캔을 사용할 때 11비트 ID 설정 방법입니다. ID가 OX018이면 이렇게 되고 ID 마스크가 OX7F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수신 가능한 ID는 맨 하이 비트가 돈케어이기 때문에 OX018과 OX019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STM32 레지스터는 하위 5비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와 아이디 마스크를 설정을 할 때 왼쪽으로 5비트를 쉬프트하여 줍니다. STM32 큐브 아이디는 우리가 핀 설정과 클럭 설정을 하여 이렇게 시스템 설정을 했을 때 이 옆쪽에 보면 드라이버들이 다 생성되어집니다. 이 드라이버는 기본 STM32 MPU가 동작할 수 있는 기본 드라이버들이 다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엄청나게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캔 관련 드라이버가 있고 코어텍스, DMA, EXTI, 플래시, GPIO, PWR, RCC 이런 드라이버들은 이미 생성이 되어져 있고 만약에 다른 통신이 필요하여 해당 통신을 이네이블 하면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게 나오고 이것을 프로젝트에 제너레이트 코드 하면 이전에 없던 SPI 인터페이스에 대한 드라이버가 생성되어집니다. SPI 인터페이스는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디저브 시켜주고 제너레이트 코드 하니까 해당 SPI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삭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캔 통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캔 통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좀 자세히 보면 이미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함수들이 다 제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들 중 저희가 인터럽트에서 사용할 함수는 harken rxp4 message pending callback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이고 그 메시지 수신 함수는 get rx message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콜백 함수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실행되는 함수이고 get rx message 함수는 HAL 인터페이스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 함수를 카피하여 사용할 것인데 weak가 되어 있는 함수는
미래에 사용할 것을 미리 드라이버에서 예약을 해놓은 함수 리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실제로 구현은 안 되어져 있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어지고, 실제 구현은 개발자가 할 수 있도록 내부 구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인, 메인.c에 콜백 펑션을 재정의해주고,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이 콜백 펑션이 호출이 되면 메시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것은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if 이면 수신이 성공하였다고 넣어줍니다. get rx 메시지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보시면 can 인터페이스는 hcan이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렇게 작성해 두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저희가 can rx p4 0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것으로 채워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파라미터는 일단 데이터는 8개이긴 한데 넉넉하게 10개 정도로 만들어주고 이것은 헤더에 주소를 넘겨주고 데이터에 주소를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는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해주면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1로
바꿔주어 메시지가 수신되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잘 동작하는지 보기 위하여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고 콜백 인터럽트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걸어두었던 브레이크는 해제하여 줍니다. 다시 디버거를 실행시키고 세비캔을 실행시켜 커넥션을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보내봅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며 콜백 펑션이 실행이 되고 메시지를 수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신한 메시지는 실행시켜 보면 00816, 0036, 000을 수신한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세비캔으로 가서 맨 처음 전송된 데이터가 04, 000, 12, 0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맨 처음 발송한 데이터와 맨 처음 수신한 데이터가 약간 다른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세비캔에 보면 이전 데이터를 플레이백하는 기능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명령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디버깅을 위해서 새로운 송신 프레임을 만들어서 송신해 보겠습니다. 커스텀을 클릭하시면 아이디는 저희가 OX018만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고 데이터는 5개만 송신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한 번만 송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하면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송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가 1, 2, 3, 4
056이 송신되었습니다. 1, 2, 3, 4, 056이 송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재송신을 해보면 아, 버퍼 쪽에 쌓였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면 01, 4, 23, 45. 그거는 데이터를 헥사로 표시할 거냐, 이진수로 표시할 거냐, 8비트로 표시할 거냐, 10진수로 표시할 것이냐,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 3, 4, 5, 6, 7 정상적으로 수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비캔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수신한 대로 수신되었고 두 번째는 바뀌어서 송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필터링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보기 위하여 다른 아이디를 송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만 1초에 한 번만 송신하도록 하고 자, 디버거를 실행시키고 자, 수신되지 않음으로써 하드웨어적인 필터링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필터를 설정해 놓은 OX018이 수신되는지 보겠습니다. OX018 아이디는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버거에서 마찬가지로 헤더 데이터를 보면 아이디가 헥사로 보면 OX18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만 필터링 되어서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신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링버퍼를 만들든지 해서 쌓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송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캠퍼스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에서 캔 드라이버를 선택하시고 쭉 보시면 저희는 이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add tx 메시지를 카피해 와서 메인 함수에 붙여 넣는데 while문 안에 넣으면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while문 위에
사용자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값이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아이디는 x018.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8개인데 약간 넉넉하게 10개로 해주고,
이제 코드를 다 작성했으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송신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컨스탄트를 지정해주면 생성한 배열이 상수값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워줘야 합니다. 자, 여기는 포인터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로 바꿔줍니다. 이 루틴이 실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디가 OX018인 이런 데이터가 송신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서베이캔을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OX018에 저희가 송신한 데이터가 송신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가 두 개가 송신되었는데 디버거가 실행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한번 실행되어서 한번 나간 것이고 디버거가 실행되어지면서 한번 나간 것입니다. 클리어 프레임 한 후 디버거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한 번만 데이터가 송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필터에서 설정한 송신은 다른 디바이스에도 보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터에서 설정하지 않은 다른 아이디도 송신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디가 송신되는지 보기 위하여 아이디를 바꿔주고
200번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송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비캔을 통하여 자동차 문 열림 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캔 아이디는 OX018이고 각각 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STM32를 통하여 LED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여닫이는 캔 신호를 받아 LED를 켜고 끄기 위해서는 GPIO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PA1을 GPIO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 PA2도 GPIO 아웃풋, PA3 GPIO 아웃풋, PA4 GPIO 아웃풋으로 설정을 합니다. 메인.C에 정상적으로 GPIO 핀 1, 2, 3, 4가 아웃풋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펑션으로 와서 이것은 데이터를 받을 때마다 계속 갱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파일문 안에 작성을 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만 코드를 실행할 것입니다. LED를 켜거나 끄고 난 후에 데이터 수신 플래그를 0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 데이터를 수신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0을 하여 데이터 수신 플래그를 사용하였음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디버거 모드를 켜고 세비캔을 켜고 커스텀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디는 OX018, 길이는 8개, X00. 운전석을 켜기 위하여 OX10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닫혀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1초에 한 번만. 1초에 한 번만 송신을 하게 하고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QID를 보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LED를 켜주는데 운전석 문은 셋을 했으니까 켜지고 나머지는 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 데이터가 우리가 보낸 데이터가 아닙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고 세비캔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디버깅을 하는데 계속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송신한 데이터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확인해 보니 지금 메인 함수의 내부 지역 변수와 수신의 글로벌 지역 변수의 변수명이 같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메인 함수 지역이 우선이 되어 이쪽에서 데이터 수신이 이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신 데이터만 하기 때문에 송신 쪽을 막으면 되지만 우선 RX 헤더로 바꿔주고 RX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헤더 RX 데이터로 바꿔주고 이쪽은 TX 헤더 TX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다시 데이터를 보내보면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고 운전석 쪽 LED가 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스트를 한 후 실제 차량의 오비트 포트에 연결을 하여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비캠과 캐노이드 장치,
STM32 MPU를 가지고 캠퍼스 통신을 간단하게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곳에 캠퍼스 통신을 이용하여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